어디 가르치러 나가면 학생들이 맨날 이런 거 물어봅니다. API가 뭐냐고요? 자, 코딩 초보의 경우에는요, API라는 거 용어 정의 자체가 좀 추상적이라 이해가 많이 안 가나 봅니다. 자, 그래서 API가 뭔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PI는요, 정확한 정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그죠? 방법이 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요, 그죠? 자, 이거를 세계 최고로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API라는 건요, 식당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서 주문 어떻게 해요, 주문? 뭐 커스텀 주문해요? 뭐 이렇게 김치찌개 밥 말아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메뉴판 보고 거기에 적힌 메뉴들을 정확히 주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뉴판이 API입니다, API. 식당 주인과 음식을 주고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웹 서비스를 예로 들면, 자, 거기서 이제 API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막 짜가지고요, 웹에다가 웹툰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웹툰 서비스죠, 그죠? 네, 웹툰 가져다 주는 그런 서버를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웹툰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유저가 뭐 커스텀 주문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나 드래곤볼 보여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웹툰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메뉴판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이런 웹툰, A 웹툰, C 웹툰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메뉴판을 어딘가에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야 서비스가 가능하니까요. 그죠? 식당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앱 서비스, 웹 서비스 이런 거 거기서 쓰는 API라는 용어는요, 그냥 유저랑 서버가 데이터 주고받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메뉴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방법이라는 용어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법이 뭔데요? 메뉴판이 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웹 서비스는. 자, 추상적으로 설명한 그 방법이라는 건요, 실은 코드예요, 코드. API를 만들고 동작시키는 거, 이거 전부 다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자, 코드를 이렇게 짜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개발한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DB에서 웹툰 이미지를 뽑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쁘게 생겼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코드를 동작시키면 DB에서 웹툰을 뽑아서 갖다 줍니다. 근데 유저가 이 코드를 어떻게 동작시킬 겁니까? 뭐 해킹을 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침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코드를 동작시키지 못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식당 주인, 제가 이제 프로그램 주인이요, API라는 거를 여기다가 코드를 짜 놓으셔야 돼요. Node.js로는 이렇게 짭니다. 자, app.get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적어놔요. 자, 그러면 자,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URL로 get 요청을 하면 안에 있는 코드 실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코드가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유저가 이 URL로 get 요청을 하면 이 웹툰을 볼 수가 있도록 이런 식으로 코드를 미리 짜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자유롭게 이렇게 코드를 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저한테 이걸 알려주면 되겠죠. 메뉴판처럼 어딘가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네이버 웹툰 보시려면요, 일로 get 요청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API는요, 작성할 때 작성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만들려면 이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자, 어떤 요청을 할 건지를 이렇게 딱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내가 보내줄 건지 아니면 이제 정보를 저장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건지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URL 그런 형식으로 많이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라미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는요, 유저가 웹툰 볼 때 이제 부가적으로 실어보낼 정보 같은 게 있는지, 뭐 내 아이디라든지 유저 이름 뭐 이런 것들도 API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웹 API 같은 거 개발할 때는요, 이제 REST API라는 그런 원칙 같은 것도 있는데 조금 이해가 쉽고 관리도 쉬운 그런 API를 작성하는 뭐 방법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따라서 API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PI를 이렇게 만든다고 배워봤는데, 자, 유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유저는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메뉴판이잖아요, 그죠? 자, 이 경로로 get 요청을 하면 웹툰을 보여준다며요, 그죠? 여러분들 유저도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유저도 코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건 다 코드를 짜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API로요. 김치찌개 달라고, 뭐 이런 웹툰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코드를 못 짜겠다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코드 이거 맨날 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맨날 API 요청하고 있을걸요? 실은 여러분들 이제 API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브라우저라는 건데요.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 이곳을 보시면요, 이게 API 요청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get 요청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get 요청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창이 이제 여러분들이 API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코드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진짜로 웹툰을 꺼내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실은 여기다가 코드 적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코드를 막 적진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HTML 파일 안에다가 그런 API 요청을요, 그런 어려운 API 요청 같은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누르면 일로 get 요청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코드 짤 일이 없어요. 아무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API는 항상 퍼블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이 뭐냐면 그죠, 외부에 노출되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그런 API들 있죠. 퍼블릭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프라이빗 API를 이용해 만들어 가지고요. 사내 프로그램들끼리 이제 통신이 필요할 때, 그럴 때 Private API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트너 API라고 해가지고 내가 미리 정한 그런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API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웹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API 같은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윈도우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윈도우 API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데요. 자, 그거를 갖다 쓰시면요, 윈도우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제공하는 알림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파일 설치, 삭제 뭐 이런 거,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데이터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가 제공하는 그런 API를 갖다 쓰시면 데이터베이스랑 쉽게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API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러면 API는 항상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메뉴판이 메뉴판. API는요, 항상 무료일 이유도 없습니다. 아주 유용한 API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충분히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PI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예로 들면 뭐 요즘에 네이버가 밀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팝하고 번역 서비스 한번 써본 적 있죠? 그죠? 번역 잘해줍니다. 근데 실은 팝하고 번역 서비스는 일정 글자 수까지만 무료예요. 그 다음에 몇 자를 넘어가면 과금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팝하고 API라는 거를 공개해가지고요, 번역 서비스를 API 형식으로 팔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클로버 뭐 요약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긴 글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 줄을 깔끔하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런 거 쓰시려면요, API 호출 1회당 2원을 여러분들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API 호출마다 이런 식으로 과금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API를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API를 뭐 좋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API 마켓플레이스에다가 이제 올려서 팔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API가 필요해지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돈 내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API를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API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십시오.